네, 오늘도 3명의 고3 학생과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상담 진행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네, 이제 오늘 수능 성적표가 이제 발표가 됐지만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내일 배부될 거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희 상담은 이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실제로 성적표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의 상황과 조금 더 달라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성적표를 받게 되면 꼼꼼하게 가채점 때의 어떤 분석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념해 주시고요.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수능을 치른 고3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쭉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 제 성적에 맞춰서 연세대학교에 지원한다면 어떤 학과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연고대 하위학과랑 더 낮은 급의 상경 계열이 있을 때 어느 쪽을 더 추천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대학과 학과 중에서 네, 이제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상담과 분석은 조진호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점수 그리고 가채점 점수부터 선생님이 살펴주실까요? 네. 먼저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성적을 갖다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는 3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는 1.4등급, 사회는 1.9등급. 그래서 국영수사 평균 2.1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은 국어 B가 95에 1등급, 수학 A가 96에 1등급, 영어가 95에 1등급, 사회탐구의 생활과 윤리가 50에 1등급, 사회문화가 47에 1등급에서 음점수 383, 편점수로는 528점 정도 되고요. 전체 5월 1등을 받아서 성적이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부 성적보다는 수능 성적이 훨씬 유리한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어딘가요? 네, 학생의 정시 희망대학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가군에서는 성균관대, 그다음에 서강대 인문사회계열과 그다음에 사회과학부, 그다음 나군에서는 연세대 문과대학, 다군에서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등급상으로도 이제 전 영역 1등급을 찍었고요. 네. 그다음에 백분위를 보니까 이제 전 영역 이제 백분위 성적도 굉장히 우수한 편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인문계 최상위권이다 보니까 이제 백분위 그 등급은 다 1등급이지만 그 사탐 한 과목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96, 97 이런 백분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건 맞는데 우리 학생이 조금 고민이 될 만한 그런 성적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조진호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어떤 정시 지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먼저. 예, 일단 학생한테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정시 지원할 때 대학교의 지명도가 우선인지 아니면 학과가 우선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우선 학과가 상경 계열이 아니면 우선 학교를 먼저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 내용에도 연세대학교를 꼭 가고 싶다. 연세대학교 매니아라 할까요? 그런 네. 쪽이거든요. 그런 걸 포인트 맞춰서 정시 지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지명도하고 학과 우선순위를 갖다가 냉정하게 정해야 되지 않나. 실제 11월 24일부터 원서 접수지만은 기간상으로 한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어느 쪽을 우선순위를 갖다 둘 건지를 정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원대학의 탐구 과목의 변환 편점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을 갖다 해야 됩니다. 실제로 변환 편점수가 과목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자기 본인이 생각한 점수보다 높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낮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꼭 필요하고 실제 고득점 학생들은 커트라인에서 0.1점이 아쉬운 편이라 거기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교별로 변환 편점수가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점제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데 연대를 포함해서 고대, 서강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학생들의 지원 학과의 경쟁률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조합은 국수, 영, 사입니다. 학생은 수학하고 영어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계산해 봤더니 단순 계산했을 때는 528점이지만은 국수, 영, 사 비율을 갖다가 수학과 영어에 32.5%를 준 경우는 가장 유리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해당 대학교는 가군의 서강대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영수에서 수학 영어를 갖다 3대, 3대, 3대 1로 반영하는 성대라든지 중앙대 이런 대학이 유리한 편입니다. 다른 학교도 비슷하고요. 그다음 백분위도 국영사 1대 1대 1로 비율로 적용하는 데가 좋은데 실제로는 학생은 성적이 좋기 때문에 백분위는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제 편점수로 지원하는 게 백분위보다 더 유리한 형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은 선생님 이제 네.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뭐 상향, 소신, 적정, 안정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네네.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판단 기준을 좀 통일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향과 적정과 소신과 안정이라는 4가지 용어를 사용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향인데요. 상향의 경우에는 이제 10에서 20% 정도의 합격 가능성으로 이제 합격 가능성이 비교적 좀 그 낮은 그런 어떤 대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향이라는 판단을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신의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한 30에서 40%. 그래서 최초 합격은 좀 어렵겠지만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신이라는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인데요. 적정은 이제 50에서 60% 정도의 합격 가능성.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지원의 형태에서는 적정이라는 판단을 내리겠고요. 합격 가능성이 이제 70에서 80으로 이제 뭐 특별한 어떤 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이제 합격하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좀 참고해서 상담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성적이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0점, 1점 이런 차이가 네네.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영역별 조합 비율도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지 않은 학생이기 네네. 때문에 그 본인이 원하는 희망대학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뭐 서강대, 연세대 등을 희망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에 특징 그리고 합격 가능성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시희망 가학원 서강대 사회과학부입니다. 모집 인원은 23명인데요. 전년도는 40명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최종 37명이거든요. 근데 상위권 대학은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2월이 되면은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별로 과별로 인원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수시에서 동점자 처리 문제 때문에 결론은 정시로 TO가 플러스화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화된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정형 요소는 총점이 1000점에 수능이 90%, 학생부의 교과가 아닙니다. 비교과가 1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 B가 25, 수학 A가 32.5, 영어가 32.5, 그다음 탐구 2과목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편점수하고 변환 편점수 탐구 반영하고요. 인문사회계열이기 때문에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과목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서강대 사회과학부는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이 32.5로 학생한테는 유리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학생부 반영 방법은 비교과 10인데 출석 5, 그다음에 봉사 5%가 들어갑니다. 아마 제 생각은 학생 같은 경우는 만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결 보면은 결석이 5월 이하면 만점이겠고요. 봉사는 20시간 이상이면 아마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만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간의 경쟁률을 보면은 4.85 대 1, 그다음 3.24, 그다음 4.84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표현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원 가능한 점수는 한 527.4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강대가 작년에 정시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44명이 감소를 갖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동점자 문제 때문에 축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전체 모집 인원을 봤을 때는 558에서 459명, 그래서 99명이 감소했다는 거. 2월 인원에 대한 경쟁률을 갖다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환 편의점수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률은 저 개인적으로 한 4대1 내에서 결정될 거라고 볼 거고요. 그다음에 반영 비율은 528점인데 적용 후 해봤더니 약 528.6 정도 이렇게 나서 약간 점수가 잘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점수가 좀 플러스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수학 영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적정으로 이렇게 판단을 갖다 합니다. 네. 이어서 나군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정시 희망하는 나군의 연세대 아동가족학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명입니다. 최초 인원이 7명인데 연대도 마찬가지 작년에 6명, 최종은 6명을 선발했고요. 반영 비율은 총점 1000점인데 수능이 90%, 학생부가 이제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반영 비율은 국어 B가 28.6, 수학 28.6, 영어가 28.6. 특징이죠. 연세대학교가 국영수가 동일하게 비율로 해서 많이 반영이 됩니다. 탐구가 상대적으로 14.2% 반영이 되는 형태고요. 연세대학교 이제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 학생이 유리한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적절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과가 50, 그다음 비교과가 50이 들어갑니다. 아까 학생부가 10% 반영되는데 그 10%에 교과가 50%, 비교과가 50% 이렇게 반영되는 형태고요. 실제 학생의 그 성적을 한번 계산을 직접 인명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0점 만점에 49.85 정도 나오더라고요. 내신 쪽으로는 학생이 한 0.1점 정도 약간 마이너스지 않나. 학생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능 성적이 교과 성적보다 훨씬 좋거든요. 교과 성적이 좀 안 좋지만은 연세대학교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 0.1점 정도 부족한 형태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 7개라고 봉사, 비교과 50이 들어가는데 결석은 3일입니다. 이 학교는요. 그다음에 봉사는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받고요. 3년간 경쟁률 보면 5대1에서 3대1, 그다음 2.5대 약간 이제 하락세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다가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제가 한번 시간대별로 경쟁률 작년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째 날에는 1명 지원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3명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23일 날 마지막 날에는 오후 3시죠. 8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6명 뽑은 데 8명 넘어갔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3시간 남기고 마감됐을 때는 그게 거의 배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17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률 같은 것은 꼭 확인을 갖다가 해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갖다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로 지원 가능한 성적은 연대 아동 쪽은 보통 한 95에서 96%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갖다 하거든요. 근데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아동가족학과가 최근 3년 동안에 추가 합격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는 약간 아래쪽 하위권인 학과는 추가 합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추가 합격이 1명도 없었던 과를 같은 찾아봤는데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도고동문, 아동가족, 그다음에 영어 영문, 노노문, 문헌정보학과 이쪽은 작년에 추가 합격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원할 때는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 도전을 갖다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올해 성적 분포를 가지고 좀 따져봤고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전략을 수립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변환 편의 점수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점수를 갖다가 전후로 따져봤더니 똑같습니다. 528점 나왔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전체 점수는 한 1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성적이 전 영역이 고르게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환산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조금씩 나은 부분이 보이는데요. 네. 우리 학생 아까 조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탐구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그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제2외국어도 변환 그 탐구 대체가 되기 때문에요. 제2외국어 우리 학생이 응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응시한 학생들과도 지원의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의 어떤 그 변환 점수도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낸 그 상담자를 보니까 수시에서 이제 고려대 논술 전형을 미응시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맞다면 그 부분도 본인 스스로가 미응시했을 때 내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를 도전하겠다라는 부분도 아마 어느 정도 판단이 섰을 거라서 이런 점까지 좀 세세하게 좀 그 고려를 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조진호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그리고 정시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을 조금 추천을 해주시죠.
네, 이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이 보기 편하게 테이블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군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가군, 나군, 다군에서 보면은 가군의 학생이 힘하는 데가 이제 서강대 쪽하고 성균관대 쪽입니다. 그래서 가군 쪽에는 서강대가 이제 적정이고 성균관대 쪽은 이제 소신 쪽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학생의 성적의 반영 비율로 보면은 서강대가 가장 높게 점수가 나옵니다. 나군은 일단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갖다 희망하는데 이제 소신을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학생 나름대로 전략을 짤 때 연세대학교는 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연대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쓴다면 성대라든지 뭐 한양대를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군은 학생이 연세대를 소신으로 쓴다고 봤을 때는 결론은 이제 가군 쪽하고 다군이 문제거든요. 근데 다군 쪽에를 안정권으로 이렇게 잡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다군에는 학교가 중앙대, 홍대,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 수준이거든요. 학생이 그나마 갈 수 있는 게 눈높이를 좀 낮춘다면요. 뭐 제일 학생들이 선호하는 데가 이제 중앙대인데 경쟁률이 경영 경제가 올해 새롭게 다군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경쟁률 한 30대 1 정도는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물론 뭐 4바퀴, 5바퀴 정도는 돌겠지만은 이게 뭐 10배수 이 정도로 이렇게 순환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안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쟁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내지 소신으로 본다면은 가군에는 이제 서강대 쪽으로 적정으로 쓰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성균관대를 소신을 쓴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군에는 서강대를 추천하고요. 나군에는 연세대학교를 이제 소신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은 다군에서는 중대나 아니면 건대나 홍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추천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 연고대에 그냥 학교 간판을 보고 가는 거랑 그 더 낮은 대학의 상경계열 같이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가는 거랑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선생님 좀 짧게 대답해 주실까요?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대학교보다는 학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 지도할 때 어차피 미래 직업이라든지 장래를 생각한다면은 대학교보다는 학과 중심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적성 쪽을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은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일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면 꼼꼼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